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불황이죠.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이렇게 사업장을 폐업하고 남는 것이 빚밖에 없게 되면 이 빚을 해결하려고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을 폐업한 후에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을 폐업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략 3가지 정도를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로 신속히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폐업하면 소득원이 없어지게 돼서 그 상태로는 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나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새로 사업자를 내서 개인회생을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을 새로 내면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발생할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소득 산출도 어려워지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소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폐업 후에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로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권고드립니다. 자, 둘째로 폐업한 사업장의 권리금이나 보증금 사용처를 소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고 급여 소득자로 취업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폐업에 따른 보증금이나 권리금 그리고 그 사업장 집기료 같은 재산의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되는 거죠. 권리금이야 적자 사업장이어서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보증금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증금은 회수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간혹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회수한 이 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가족 빚을 갚는 데 써버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에게 하는 변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죠. 그래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보정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변제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째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살펴봤더니 순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적자 운영을 지속하다가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사업장의 순이익이 점차 증가하거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과거와 변동 없이 꾸준히 수익이 나오는 상태인데 갑자기 어느 날 폐업을 했다면 법원에서는 고의부도로 의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고의부도? 왜 굳이 잘 되고 있는 사업장을 폐업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실제로 고의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의 순이익이 500만 원 정도 나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 1인 가구 채무자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채무자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매월 133만 원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략 매월 360만 원 정도를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변제금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일단 사업장을 폐업해서 해당 사업장을 친척이나 지인에게 물려준 다음에 자신은 다른 직장을 구해서 근로소득을 낮추고 그래서 그 낮은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거죠. 이렇게 낮춘 다음에 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사업장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는 단순히 사업장의 폐업 사실 증명원 하나만 받고서는 넘어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고의 폐업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불가피한 폐업이었는지 따져보고 있다는 거죠. 이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에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법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꼭 체크해야 할 점이 있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